안녕하세요. 캐나다의 굳은살입니다. 오늘은 정말 더운 날이었습니다. 낮 기온이 36도를 기록하고요. 지금 밤에도 31도네요. 저에게는 이제 캐나다에 살 이유가 하나 줄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이런 말이 참 많더라고요. 캐나다 물가 미쳤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캐나다 이제는 못 산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캐나다 비싼 거 맞아요. 제가 살면서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무조건 다 비싼가 하면 그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제가 데이터로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식자재, 주거비, 그리고 캐나다의 물가 지수까지 어디가 진짜 비싸고 어디가 오히려 나은지 숫자로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만 명확하게 하고 갈게요. 저는 캐나다가 비싸다, 아니다를 편 가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가격을 놓고 보면 비싼 것도 있고 오히려 싼 것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식자재부터 하려고 합니다. 식자재, 먼저 놀라운 것부터요. 자, 제가 놀라운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과 캐나다의 식자재 가격을 비교한 표입니다. 놀랍게도 쌀, 바나나, 파스타면 우리가 주로 접하게 되는 것들의 가격은 서울이 약간 더 비싸요. 혹은 약간 비슷하거나. 쌀 같은 경우는 서울이 약 15% 정도 더 비싸고 바나나는 서울의 2배가 넘습니다. 서울이 2배가 넘어요. 파스타도 서울이 훨씬 비싸네요. 한 20% 정도. 대량으로 유통되는 식자재는 솔직히 캐나다가 가격 경쟁력이 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대인 것들도 있어요. 캐나다가 더 비싼 품목들, 한국식이나 아시아 식재료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이다시피 팽이버섯, 특히 저희 깻잎 많이 먹잖아요. 깻잎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뒷마당에다가 깻잎 씨앗을 구해서 그냥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격이 무려 10배 가까이 비싸고요. 신라면은 대략적으로 2배, 계란도 캐나다가 더 비싸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계란 같은 경우가 비쌀 때도 있고 한국이랑 비슷할 때도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12구짜리를 2묶음으로 해서 24구가 보통 좀 쌀 때는 18불에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농협 판매하는 좀 저렴한 계란 같은 경우도 한 18,000원 정도 하죠. 18,000원, 19,000원. 이것처럼 무조건 또 캐나다가 비싸다 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혹은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아시아 식자재일수록 캐나다가 확 비싸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 줄로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캐나다가 비싸다가 아니라 품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식으로 장을 보면 생각보다 싸고 한국식으로 장을 보면 점점 비싸진다. 그 얘기는 우리가 먹는 식사를 한국식으로 캐나다에서 계속 먹으면 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 즉 사람의 손을 타는 식자재는 비싼데 거기에 한국 가공품일 경우에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인 거죠. 결국 뭘 사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큰 지출, 집은 어떨까요? 사실 이게 제일 오해가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하고 캐나다는 월세 구조 자체가 다르거든요. 한국 월세를 캐나다랑 그냥 비교하면 안 돼요. 한국은 큰 보증금을 깔고 월세를 낮춰주는 구조니까 월세를 숫자로만 보면 실제 부담이 작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보증금을 월세로 한 번 더 환산을 해줘야 비슷하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서울 캐나다 주거비 비교해서 저희가 보증금이라는 것 자체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월별로 얼마나 발생이 되느냐, 이게 한 4.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계산이 필요할까? 서울은 보증금이 큰 구조입니다. 월세는 좀 작고요. 캐나다는 월 렌트, 즉 보증금이 없이 가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단순 월세는 비교가 왜곡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2베드룸, 방 2개짜리 아파트는 좀 더 비싸긴 하겠지만 빌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한 200만 원 정도가 한 평균 정도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예시이긴 합니다. 보증금이 뭐 5천만 원 된다면 월세가 더 높아질 수가 있겠고, 보증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 3억 정도 된다. 그럼 월세는 더 낮아지겠죠. 그냥 평균 1억에 월세가 200이라고 예시를 두었을 때 보증금 월 환산, 즉 4.5%를 예시로 들면 월 한 37만 원 정도, 38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비교형 월 거주비가 서울은 약 한 237만 원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캐나다라 나란히 한번 놓고 볼게요. 그래서 서울에서 투베드 월세형으로 예시를 봤을 때 방 2개짜리, 그런데 토론토 투베드 평균 월세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6년도 7월달 기준으로 평균 월세가 한 2,700 정도 하더라고요. 2,700불. 한국 돈으로는 지금 환율 기준으로, 지금 환율 1,092원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원화 환산이 한 295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달 295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저희가 처음 렌트해서 들어갈 때는 그 집주인한테 보통은 첫 달하고 마지막 달의 합산 금액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예를 들어 7월 달에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한 달 정도를 더 보증금의 형태로 추가로 내요. 그건 크레딧이 좋았을 때. 크레딧이 안 좋으면 어떨 때는 1년치를 먼저 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보통적으로는 3개월치 정도를 먼저 내고 들어가도록 하는 집주인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첫 달치하고 우리가 보증금은 아니지만 한 달치를 추가로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원화 환산 295만 원 정도로 봤을 때 총 처음에 들어갈 때가 한 59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뭐 여기서는 토론토가 한 57만 원 정도 더 크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크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서울은 보증금이 묶이는 돈이 돼버리고 토론토는 월세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나다와 나란히 놓고 보면 매달 나가는 현금은 캐나다 쪽이 훨씬 커요. 하지만 초기에 목돈 부담은 서울이 훨씬 크죠. 보증금 때문에. 구조가 완전 다른 거예요. 서울은 목돈이 묶이고 캐나다는 매일 나가는 돈이 큰 거죠. 결론적으로 월 기준으로는 캐나다가 부담이 더 크지만 초기 자금 기준으로는 서울이 훨씬 큽니다. 어느 쪽이 낫다가 아니라 부담의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살기 위해서는 한 달의 기준으로 해당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캐나다가 집값이 싸다라는 것들은 다 옛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 여기까지는 지금 가격이었어요. 이렇게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식료품에 대한 메리트, 어떤 의식주 중에서 식에 대한 메리트가 한국보다 글쎄, 그리고 주거비의 형태도 우리가 동일하게 월세로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메리트가 글쎄
제가 말하는 글세라는 것은 어느 쪽이 좀 더 비싸다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캐나다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물가도 오르고 있죠. 하지만 캐나다의 물가가 오르는 건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먼저 자료가 하나 있는데, 먼저 CPI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주 사는 것들의 평균 가격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CPI는 2018년으로 비교를 하면 2025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약 23%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8년에는 100달러로 살 수 있던 것들이 지금은 123달러를 줘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18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 제가 코스트코에서 장을 볼 경우에는 한 180불 정도로 거의 카트를 꽉 채웠다기는 뭐 하지만 어느 정도 든든하게 채울 수 있었던 정도의 양이 됐어요. 그런데 26년인 지금은 200불 넘게 사도 이게 카트 바닥에 물건을 깔고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체감상은 23%보다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보다 싸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특히 원물, 즉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것들, 육가공 제품들,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쌉니다. 닭고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싸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마 더 좀 추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가 지수가 세부 항목별로 어떻게 많이 증가를 했을까? 의식주 중에서 주거, 그리고 식료품, 그리고 캐나다에서 참 얘기가 많은 외식비에 대한 부분으로 좀 물가의 상승 비교를 좀 해봤어요. 확실히 주거비 비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약 34%? 이건 제가 봤을 때 지금 캐나다의 가장 심각한 주택 부족난과 겹치는 문제입니다. 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보통 레퓨지에 대한, 즉 어떤 피난민에 대한 수용과 코로나 시절의 무분별한 이민 정책 등으로 인해서 당연히 사람이 더 많고 집이 적으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나온 거죠.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가 거의 끝 무렵인 2022년도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08에서 119까지 19%까지 올랐네요. 이 기간에만. 식료품비도 32%. 솔직히 주거비랑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식비도 30% 넘게 올랐고요. 사실 외식비는 제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국보다 외식비가 겁나게 비싸요. 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간단히 빅맥 금액으로 한번 보면 벌써 게임 끝입니다. 보시면 이 금액은 심지어 캐나다의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 5,700원, 캐나다 7,400원. 근데 캐나다는 한 13% 세금이 붙죠.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그럼 한 8,600원까지 올라갑니다. 30%가 아니죠. 훨씬 더 비싸죠. 외식은 논외입니다. 외식은 완전 캐나다 압승.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증가 추이가 지금도 계속 진행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급작스럽게 늘어났던 21년에서 22년만큼 늘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기울기도 완만하게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인구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민 정책도 굉장히 문호를 닫고 있죠. 그 중에 제가 큰 피해자이긴 하지만, 이것처럼 오르고 있는 상태이지만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데이터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는 식자재는 캐나다가 다 비싼 게 아니다. 품목마다 다르다. 둘째는 거주비, 이게 한국이냐 캐나다냐 비싸다. 둘 중에 어느 게 비싸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부담의 형태가 다릅니다. 한 달 한 달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넷째, 그냥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가장 답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 무조건 비싸서 못 산다, 이런 말은 데이터로 보면 어느 정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예요. 비싼 것도 있고 오히려 나은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아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막연한 불안감이 없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계속 한국식을 먹고 혹은 내가 사는 주거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곳에 살기 위해서 돈을 더 투자하고, 그러면 한국이 됐든 혹은 캐나다가 됐든 다 살기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이 막연한 불안감 없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데이터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캐나다 생활을 좀 더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물가를 데이터로 냉정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세요? 정말 다 비싸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품목마다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등락폭이 좀 있구나 라고 느끼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렇게 캐나다 생활 정보 데이터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두 영상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너무 어두운 면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기를 할 걸 좀 밝은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밝은 영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캐나다의 암울한 물가 현상이 아니잖아요. 암울했나? 아니죠. 보신 바와 같이 한국하고 똑같아요.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서로 다른 비교 잣대가 있고, 근데 걔를 캐나다로 맞춰보니까 서울이랑 캐나다랑 크게 다를 게 없네? 단 월로 버텨야 될 포션이 훨씬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은 굳은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